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3호 태풍 링링의 피해 안 입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인사 잘못하면 정권도 나라도 기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에게 이 인사권이 절대적인 권한은 아닙니다. 왜냐고 말할 필요가 없죠. 대통령은 절대 군주가 아니니까요. 민주국가의 공직자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하위직까지 모두 국민의 공복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다 해서 과거처럼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유 권한이라는 것은 국민의 고유 권한이죠. 대통령은 단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촛불혁명 대통령이든 누구든 제한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상식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까닭은요,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것 같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내에 그런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하네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국민들도 그건 다 압니다. 그 분위기는. 청와대의 선임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소셜미디어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이렇게 검찰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공공연히 험악하게 검찰이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이 한다, 이런 말도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이 했죠. 이런 분위기를 보면 문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 또 정부 여당 내에서는 아마 이런 충성의 언어들이 넘쳐날 겁니다. 그 목소리들에 둘러싸여 있는 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신뢰하는 조국 후보자가 여론과 언론에 의해서 모함당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의의 길은 험하고 험하다. 내가 아니면 누가 조 후보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랴, 이런 생각도 하겠죠. 예. 그런데요, 세상 참 무섭습니다. 한 달, 한 열흘쯤 전만 해도요,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 청와대, 여당 이 내의 아주 내로라는 사람들 다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정의롭고 용기 있는 그런 총장이라고 다들 찬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이제 시작한 이후에는 아주 증오스러운 비난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인심이 조석변이라 하더니 정말 이렇군요. 그런데요, 윤 총장이 아니더라도 27일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고소 고발이 10여 건이나 있었다지 않습니까? 이건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수사가 착수가 돼야죠. 왜? 그 이후가 되면 과연 법무장관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이 권리도 인정이 돼야 되지만은 고소 고발한 사람들의 권리도 인정이 돼야죠. 그게 조국 후보자가 늘 이야기해온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런 법치주의 정신입니다. 윤 총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고소고발자들의 권리도 지켜준다는 것 아닙니까?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든가 아니면 박상기 법무장관을 유임시키든가 해야 됩니다.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조 후보자도 똑똑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찾으면 그만큼 똑똑한 사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 5,200만 명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조국 후보자를 대신할 수 있는 인재를 못 찾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조 후보자는요, 8.9 개각 이후에 엄청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하대요. 최순실 기사가 11만 9천 건, 세월호 24만 건, 이건 이제 한 달 동안의 기사량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조국 후보자는 118만 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원은 조국 포비아인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듯 했는데요. 조국 공포증이 아니고요, 그만큼 의혹을 많이 사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합니까?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니까. 도덕적, 또 직업윤리적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 후보자는 도저히 법무장관으로서 적격이 아니다. 이게 판가름 나지 않았습니까? 여론과 언론에 의해서. 검찰개혁, 또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나누어지면 이제 세 개의 과제인데 이것이 현 정권의 가장 절박한, 가장 시급한 그런 개혁 과제라고 합시다. 그것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꼭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이 생각합니까?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라면 그거는 개혁안이 잘못됐다는 거죠. 국민이 지지할 만한 그런 개혁안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정말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안이라면 뭐 조 후보자가 아니라도 누가 하더라도 당연히 해낼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게 발목 잡힐 일 있는 거 아니죠? 또 조 후보자만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은 사람 말고는 법무장관 맡길 사람이 없다. 이러면 이거는 국가적 비극이죠. 아니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는 문 대통령과 또 그 지지자들, 정부, 여당 내의 그 많은 인재들, 그걸 다 두고 인재풀이 이렇게 작다고 말해서 되겠습니까? 조국 법무장관이 등장하면요, 정부, 여당, 청와대 모두 내부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겠습니까? 정부의 급속한 레임덕이죠.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 뒤에는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반드시 안 좋은 일을 수반하고 다닙니다. 같이 어깨동무해서 다닙니다. 새누리당 20대 총선 때 그 새누리당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180석 운운했죠. 그 총선 직전까지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새누리당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죠. 그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 집권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훈을 잊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 뭐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우파 정치 세력이 다시 집권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니까요. 뭐 심정적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레임덕을 심하게 겪는 걸 보는 게 어쩌면 마음이 더 편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문제는 국민 아닙니까? 조 후보자 같은 그런 인격형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법과 사상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법과 세력 만능의 그런 사상이 정권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우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지배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새로 만들고 혹은 고치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법을 국민의 일상에 적용하려 하겠죠. 국민 모두가 법 조문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 후보자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민의를요, 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권고합니다. 아, 내 편이 더 많으니까 괜찮다. 민심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파도는요, 이 편, 저 편 따로 없습니다. 파도는 이 편이든 저 편이든 같이 몰려와서 배에 부딪힙니다. 민심이 그런 겁니다. 파도 같은 겁니다. 민심 가볍게 여기고 민심 전부 내 편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그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주 심해지면 뭐 정권이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문 대통령 인사권 행사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